자연의 숨결이 산허리를 휘감아 내게로 다가온다. 가슴속 깊숙이 감춰둔 신명과 열정은 꿈틀거림을 시작하고 비로소 무슨 춤을 추듯 나의 몸을 이끈다. 인갈에야 두세 채 정도. 충청북도 정평읍 백봉마을. 이곳의 한적함과 순박함을 대신하는 완만한 산세를 따라 가다 보면 산비탈 한 구석에 자리한 색다른 붉은 벽돌집을 만난다. 화가 황청배의 작업실. 그가 서울의 교수직을 뒤로 하고 이곳에 내려와 전업 작가의 길을 걸은 지 벌써 1년. 이제 이게 아니면 도무지 할 게 없는 철저한 그림쟁이가 돼버린 것이다. 올해 나이 46. 어쩌면 화가란 이름을 얻고부터 지금까지 그는 새로움을 저질러대는 맛에 빠져서 살아온지도 모른다. 그가 이곳에 와서 맨 처음 한 일은 그간 익숙해온 일상들을 깨버리는 일. 그저 마음 가는 대로 몸을 맡기면 그뿐이다. 야, 잠깐만, 기다려. 아, 석재 왔구나. 유치원 끝났어? 그러다 보니 이웃집 꼬마 석재의 눈에 신기한 화가 아저씨로 보였나 보다. 타고 가니? 그럼. 오빠요. 아, 아빠가 오토바이, 아침에 오토바이 소리 하는 게 너희를 학교 데려다 주시는 거였구나. 엄마 말도 잘 듣고. 이제 석재는 이곳에서 그에게 가장 관심이 많은 사람 중 하나가 말 잘 돼버렸다. 들었습니다. 소리 들으면 아저씨랑 나가서 두 분 가서 짜장면 사 먹는 거야. 짜장면도 뭐. 너 미술 시간에 그림 잘 그려? 미술 시간에 그림 잘 그려? 못 그려? 못 그려도 되겠잖아. 그 또한 석재의 관심이 무척이나 반갑다. 왜냐면 모르겠구나. 혼자여야 한다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외로움 때문일까. 그림 얘기며 사는 얘기며 어린 석재를 앉혀놓고 조금은 수다스럽게 얘기를 계속한다. 영쪽 들어가. 겁나? 안 돼, 그러면. 막 그래도 돼. 막 그래도. 아저씨 그린 거 봤지? 막 그려줘, 아저씨. 너도 막 그래도 돼. 왜 싫어? 알겠어. 망칠까봐? 그거 망치는 거 아니야. 그의 또 다른 즐거움은 어슬렁거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떠세요? 사람 많은 서울을 피해 이곳에 왔건만 그는 붓을 놓고 있는 시간이면 이처럼 사람을 찾아 어슬렁거린다. 근데 그거 비닐에 씌운 거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네, 올해는 그냥 넘어가고 내년에는 지를 때 안 오죠 뭐. 그러나 이들 농부의 눈엔 그는 서울서 내려온 선생님이시다. 묘한 외로움이 그를 찾아온다.
어슬렁거리면서 얻은 외로움들을 안고 텅 빈 화실로 돌아온 황창배. 뭔가를 울컥 쏟아내야만 할 것 같은 충동에 조금씩 맥박이 빨라짐을 온몸으로 느낀다. 뭐 사람마다 다 다르고 작가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년 전에 그 미국 국무성 초청으로 미국에 있는 그 숲속의 작업장에서 한 2달 일을 해봤는데 그때 사실 뭐 말도 잘 통하지도 않고 혼자 정말 24시간 식사 시간 이외에는 사람 만날 기회도 없는 그런 곳에서 상당히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결국 그때 보면은 오히려 그 외롭다는 것 때문에 작업 자체가 아주 폭발적이 된다고 그럴까요? 뭔가 이게 한쪽으로 쏟아버리는 그런 강한 가슴 속에서 뭐 거르지 않고 직접 가슴에서 그림으로 쏟아지는 그런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 귀국을 하게 되면은 정말로 한번 좀 적당히 내 외로움을 스스로 만들어야 되겠다. 내 스스로. 특별히 외로운 사람은 저는 아닙니다. 사실은 가족도 있고 뭐 다 좋지만은 내 스스로 좀 외로운 환경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서 이곳에 와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역시 답답하고 아주 좀 외롭고 혼자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 오히려 더 폭발적으로 작업이 된다는 걸 가끔 느낄 때가 있죠. 그의 그림은 매우 즉흥적이다. 그리고 폭발하는 힘을 지닌다. 어느덧 툭툭 던져놓은 듯 무질서한 선들이 화면을 메꿔가면서 묘한 조형을 이룬다. 동양화가로 불려지는 그이지만 동양화에서 중히 여기는 여백의 미는 간데 없다. 이처럼 그의 그림 속에선 딱히 동양화라는 흔적을 찾기 힘들다. 거칠 것 없이 쏟아낸 화가의 자유로운 모습만이 보일 뿐이다. 선생님 차 한잔 드세요. 고마워. 커피? 네, 그래. 쭉 그림 그려보다 보면 말이야. 역시 겁내고 그림 그리면 나중에 좋은 그림 하나도 없더라고. 역시 겁 없이 막 대범하게 그렸을 때 각 좋은 그림이 나올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겁을 내면 100% 좋은 그림이 안 나온다는 걸 알면서 겁을 내는 그런 정말 어리석은 짓이 뭘 그래. 보통 사람들이 그런 게 많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겁이 없어지려면 작업량이 많은데 말은 겁이 없어지는 게 쉬운. 그의 작품은 매우 현실적이다. 동양화 정신의 최고인 관조의 미 또한 찾을 수 없다. 그의 그림은 현실에 매우 적극적인 호기심을 보이고 예리한 분석을 가하기도 한다. 꺾고댁 고대광실 지붕 높은 집을 향해 배짱 좋게 우러제치는 달개 형상이 묘한 풍자를 낳는다. 또한 자연을 헤집어 놓은 문명에도 강한 반발을 보인다. 서양화의 느낌을 방불케 하는 그의 그림들. 그러나 그는 엄격한 전통에 근본을 두었던 동양화가. 운필의 묘, 발목법 등 그림 곳곳에 그가 동양화가임을 보이는 흔적이 남아있다. 그림과 어우러진 글자들 역시 문인화의 흔적을 볼 수 있는 것. 그러나 이 모든 전통 화법의 요소들은 이미 전통의 의미를 상실하고 흔적으로만 담았을 뿐 그의 의도적인 노력과 타고난 자유분방함으로 인해서 현대적 감각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런 모습들은 지난 시간 스스로 확격의 얽매임을 부정해왔던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다. 제가 만약에 그림이 좀 옹졸해졌다.
뭔가 옹졸해져서 막혀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주 스케일 큰 외국 작가의 화집을 보면서 자극을 받는 방법도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내가 어떤 색상의 문제에 부딪혔다, 내가 어떤 문제.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는 물감만 골라서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별로 요 근래에 입맛이 안 땡기는 색상만 가지고 그림을 그려본다든지, 그다음에 제가 재료를 사다 놨는데 낯설어서 쓰지 않던 거를 처음 써서 덤벼본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거는 이제 외형의 문제고, 생각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제가 생각해왔던 모든 그림에 대한 생각, 이런 거를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고 부정해보는, 그것이 옳지 않다는 전제로 다시 한번 세상을 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돌파구를 마련하죠. 그는 작업을 하면서 자신의 그림이 끊임없이 낯설어지기를 원한다. 마흔이면 불억이라 해서 정해진 자기 세계를 틀고 앉았던 기존의 동양 화가들의 고고한 품격은 이미 버린 지 오래. 그래서일까 아직도 그의 그림엔 사춘기 아이와 같은 호기심과 변화에 대한 기대가 가득 담겨있다. 이제 그는 동양화다, 서양화다, 또는 구상이다, 비구상이다 하는 분리의 틀 속에서조차 벗어나 버렸다. 죽은 정의원 자료테이프 가지고 계시죠? 그의 일상도 마찬가지. 무수한 호기심의 연속이다. 새로운 것이면 뭐든지 먹고 내 것으로 소화시켜내는 화가 황창배. 여기 있어요. 우연치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스스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신선한 것들과 기꺼이 부딪히는 열정이 있다. 아이 그냥 대비를 시켜보지. 바로 젊은 사람들과의 만남. 자기가 생각하고 하는 거하고 좀 다를 수 있어. 매번 얘기하는데 그걸 혹시 이해 못할까 봐 하는데, 왜냐면 엉뚱하다. 이곳에서 그는 무언가 완성된 자기 세계를 향해 질주하는 열기를 느낀다. 그래도 충분해, 자신감 가져도. 딴 때는 이렇게 해서 딱 완성이 된 것 같다 그런 느낌 딱 드는데 이제는 이제 도대체 어디가 끝이고 막 그런 데서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이들과의 대화는 그림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고민으로 이어진다. 있다라고 그는 생각했던 단지 지금까지 다소 앞서서 현실에 부딪혔던 선배 화가로서 존재한 뿐이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방법 몇 가지밖에 지금 지영이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아니, 대개 다 그래. 따라서 수업 방식은 매우 자유스러우면서도 진지하다. 이렇게 시작했다가 끝내는 방법이 아마 수백만 가지가 있을 거야. 격이 없는 자유 토론. 이렇게 주적을 조금씩 동양화의 전통 합격에 얽매여 힘들어하는 젊은 아이들의 긴장이 느슨해지고 젊음이 갖는 본연의 색깔로 돌아온다. 보통 이미지 색깔들을 써서 그거하고 매치가 되지 않다는 거. 어쩌고는 검은색인데 어쩌고는 또 비쳐가지고 또 다른 맛도 나고, 다른 건 또 싫은데 이건 또 딱딱한 그런 맛이. 근데 이거 그러면 이렇게 안 묻어나려면 픽서티버 그러지 나죠. 돼. 근데 한 뭐 4B 이하 정도는 안 뿌려도 될 텐데 7, 8B 정도는 뿌려도 이렇게 작은 것인데 내 요새 한국 전통 문양 그런 것을 뭐 현대화 그에게 새로움을 던져주는 요인 중 또 하나는 컨셉이라든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과의 만남이다. 그러면서 보니까 학창 시절 그에게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도록 자극을 준 것도 바로 그들이었다. 우리 한국 전통 문양에도 굉장히 그 핵심 그들의 충고는 언제나 그의 화실에서 새로운 표현으로 나타나곤 했다. 그러니까 가장 트레디셔널한 것이 현대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오래간만에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그 변하지 않았 사실에 대해서 좀 고마울 때가 있고요. 또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좀 불만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황창배는 뭐 자주 만날 때나 또 드물게 만날 때나 우선 변하지 않는 점이 참 고마운 대목이 있고 또 변해서 또 반가운 대목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상 자유로움을 존중하고요. 또 평화를 아주 사랑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용기 있고요.
또 전통적인 가치를 갖고 있고요. 그런 점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내가 만일 안 가본 곳에 여행하는 기분으로 황창배를 또 만나는 것은 이번에는 어떤 걸 나한테 보여주려나 이 사람이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변해 있을 테니까요. 연묵법을 실험했던 지난 시절의 국전 출품작들. 비구상 부문의 동양 화가로선 국전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대학 시절 이후 연이어 4차례에 걸쳐 국전에서 대상을 차지한 그는 33 젊은 나이에 국전 추천 작가로서 중견 대열에 끼게 된다. 그러나 그 시절 그는 이미 전통 동양화가 가진 엄격함에 심한 갈등을 겪는다. 자유분방한 표현 방법은 없을까? 그는 세계로 눈을 돌린다. 귀국 후 그의 그림들은 역으로 가는 반항을 시작한다. 또한 애써 익힌 전통적인 전각, 서예 등 이미 익숙해진 중국의 모든 동양 화법을 철저하게 버리는 연습을 행했다. 그리고 우리만의 것에 대한 공부를 새롭게 시작한다. 조선족 초상화 기법의 연구, 이를 통해 그는 운필의 묘미를 터득하게 된다. 전통 기법에서 배운 초상화 기법을 이용해서 그는 새로운 작품 세계를 만들어 놓는다. 바로 지난 83년 우리 시대 표정전을 통해 발표한 일련의 작품들. 기법은 전통의 운필법과 수묵법에서 갖고돼 소재와 표현 양식은 철저하게 현대로 옮겨놓았다. 이는 많은 화제와 함께 동양화의 범위를 넓혔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이처럼 전통의 확격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자 그의 그림은 날개가 달린 듯 작품량이 많아지고 다양한 모습의 그림들을 선보인다. 이렇듯 자유로워진 동양화가 황청배에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생활의 냄새가 가득 뺀 전통 민화. 그는 민화 연구를 통해 다양한 색채 실험을 시작한다. 그리고 작품 속에서 구상과 추상을 넘나들며 표현 양식의 폭을 넓혀나간다. 그의 그림 속에선 동양화에서 철저하게 거부해온 수묵과 진체가 함께 쓰이면서 독특한 맛을 나타낸다. 당시 그의 이 같은 고집스런 실험 의지는 오직 하나, 중국 화론의 틀에서 벗어나 이 시대 한국적인 것을 찾아보자는 노력에서였다. 그의 이런 노력은 지난 90년 밀라노 전시를 통해 완전하게 국제성을 획득한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란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다. 그때의 경험은 재료까지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얻는다. 형식이 어떻든 작품이 갖고 있는 분위기가 우리의 것이면 된다는 한국 화가로서의 자긍심 같은 것이었다.
이제 그의 그림 속에선 아크릴 등 서양 재료와 기법들이 수묵과 함께 나타난다. 그리고 작업 방식에 있어서도 보다 적극성을 보여 평면 작업에서 입체 작업으로 옮겨지는 변화를 보여준다. 하나씩 둘씩 새로움을 접하게 될수록 그의 속에 잠자던 자유로운 표현 욕구는 계속된 작품의 변화로 나타난 것이다. 그동안 자신을 억제했던 시간까지 내던져버린 증평에서의 요즘, 그의 표현은 자유 그 자체가 됐다. 근데 이제 주변에서 넌 너무 그림에 실증을 자주 내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증이 자주 난다라기보다는 새로운 걸 자꾸 추구하고 싶은 욕망이 강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림이 자주 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변한 그림 갖고 적응하려고 그러면 또 변하고 하니까 실증을 자주 내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증보다는 새로운 거를 찾고 싶은 욕망이 조금 강하다고 그럴까요? 좀 주제넘은 얘기지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자유인 황청배. 요즘 와서는 시장 사람들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저 좀 보세요. 안녕하세요. 뭐 좀 또 사가야 되겠어요. 네. 이거는. 이번에 나만 좀. 이거 좋은 거요? 네, 좋은 거예요. 그동안 도시에 갇혀서 자유를 표현하고자 했던 자신이 턱없이 어리석게 느껴진다. 자신이 갖고 있는 타고난 끼가 이곳에 오면은 저절로 흥을 돋구고, 이렇듯 흥청흥청 시장통 사람들과 어우러져 삶의 장단을 맞추다 보면은 신명이 짚히고 그 리듬이 작업실로 이어짐을 경험하곤 한다. 이거 저희 나옵니다. 그를 참을 수 없게 만드는 타고난 끼. 그로 인해 한때 그림과 연극을 놓고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한 적이 있었다. 그 후 다시 그림 속으로 깊게 빠져들어 버렸지만, 아마도 그건 그 스스로 계속해왔던 작품의 변화가 가능했기에 지탱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 어쨌든 정체된 것은 참을 수가 없다. 이제 연극은 빛고운 추억으로 남아있지만, 그때 보인 기질은 장르를 달리한 그림으로 옮겨져 빛을 발하고 있다. 그는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자유롭게 붓을 옮기는 재미에 빠져 있었다. 바로 걷잡을 수 없는 표현 욕구 때문이었다. 대학에 와서 다른 전공 학생들과 어울리면서 표현의 다양성과 실험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된다. 그러다 보니 언제나 좌충우돌. 이런 황청배의 기질을 가장 대견스러워하면서도 행여 앞서가다가 마음의 상처를 입을까 안쓰러워하는 사람, 바로 그의 어머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결정하는 일엔 언제나 동반자가 돼주었다. 덩어리를 안 놔줬잖아, 오늘. 어머니가 원하는 뭐 공부벌레나 뭐 확실한 남, 이런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지만 내가 안 되나 봐. 생각보다 빛깔이 이게요. 언니가 빛깔 이쁘다고 그러는 거 아시는 거 보니까 어머니도 그래도 안목이 있으시네. 지금도 46된 아들이 재료 실험에 쓸 연탄재가 필요하다는 말 한마디에 마다 않고 재를 모아 아들에게 전해준다. 이게 정말 굉장히 뭐 다른 색 섞을 필요도 없더라고 몇 번 해보니까 이 색깔 자체가 아름다워. 물론 저기 그 경희대 거기 오랜만에 서울에 왔다는 다소간의 설레임도 어머니의 말없는 눈길 앞에선 가라앉아 버린다. 오래 버려뒀던 수색 화실의 침묵을 깨고 다음 작업을 위해 몰입해 들어간다. 정평에서든 이곳에서든 일단 작업에 들어가면 시간의 존재는 무의미하다. 그가 수색 화실에서 하는 것은 주로 그동안 다소 흐트러진 마음을 가다듬는 일. 가장 기본적인 대상이나 그간 잊고 지냈던 필목을 다시 잡아본다. 그가 글씨를 깊게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전통 위에서 새로움이 나온다는 나름대로의 생각 때문이었다. 시, 서, 화가 동양화의 근본 아니던가. 요즘에 그의 모습과 다소 걸맞지 않는 화선지 앞에 선 모습이지만 그는 이런 자신의 모습이 있어 왔기에 오늘의 자신감이 생긴 것이라 생각한다. 그는 서예와 함께 전각에도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칼맛이 내는 선의 느낌이 좋아 우리나라 전각의 대가이자 지금의 장인인 철룡 선생으로부터 전통 기법을 사설을 받았다. 이렇듯 시서화를 두루 설립한 동양화가 황창배. 이런 문인화적인 학습 배경은 그의 실험 의지에 의해 새로운 풍의 문인화류를 만들어 놓았다. 그의 작품 속에 화제라 할 수 있는 많은 얘기들이 자율성을 띠며 그림과 어우러진다. 그 모두가 하나의 회화로 엮어지는 것이다. 대개의 작품 속에 담긴 문구들은 그의 일기와 같은 사색이다. 그는 그림을 그리는 순간이 곧 열기를 쓰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만큼 그의 작품은 거르지 않는 작가의 당시 생각이 그대로 담겨 있기도 하다.
그가 요즘 와서 의욕을 느끼는 것은 재료 실험. 스스로의 그림 속에서 우리의 이미지를 만드는 데 자신을 가진 그는 이제 그 작업의 폭을 좀 더 넓혀가는 데 관심을 기울여본다. 새롭게 뭐 좀 들어온 재료 같은 건 없을까? 이번에 그 리퀴드 템페라가 있거든요. 리퀴드 좋지. 템페라? 리퀴텍스? 리퀴드 템페라. 그러니까 이 상태에 완전 액체돼서 무광이면서 좋거든요. 어떤 형태가 나와요? 그의 최근 작품에서는 더더욱 동양화다, 서양화다의 구분이 없다. 그저 그림이라 부르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인지라 자기의 느낌을 담아낼 재료 사용에 거침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무광이니까 근데 이것도. 이거 하나씩만 샀는데 내가 더 써보고 아직 안 써봤어요. 있어. 사놓은 게 있고. 이 블랙 앤 화이트만 썼기 때문에 스스로도 화가라는 말 외엔 별로 또 다른 명칭을 필요치 않는다. 명칭이 붙을수록 그만큼 원신의 폭이 좁아듦을 익히 경험한 탓이다. 국산인데 상당히 그 맛이 괜찮더라고요. 국산 부추 상당히 좋은 부추라. 이거 호수별로 좀 하나씩 주세요. 주시고. 저는 인류의 변천사를 혁명 재료 모든 재료라는 표현이 꼭 미술 재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재료의 변모사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모든 사람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고정된 어떤 결정된 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예를 들어서 뭐 한국화는 어떤 재료를 써야 된다든지 하는 식의 생각은 제가 보기에는 그건 너무 그 어떤 답답한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재료를 계속 개발을 해야 되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무슨 청계천이나 을지로를 좀 돌아다니면서 뭐 카본을 써본다든지 무슨 흑연가루를 써본다든지 뭐 그다음에 뭐 활석가루를 써본다든지 뭐 백사라고 그래 은사라고 그래가지고 흰 돌가루가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써본다든지 그 다음에 외국 나가면 제일 먼저 낯선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거나 사용 안 했던 재료를 일단 사가지고 와서 그걸 제 몸에 맞게 한번 자꾸 도전해보고 실험해보고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죠. 서울로 나가 이것저것 새로운 재료들을 사갖고 온 날 그의 손길은 어느새 흥이 올라있다. 어머니가 담아준 빛거운 연탄재도 이들 재료 속에서 한 몫을 한다. 새로운 것을 처음 시도할 때 그의 표정은 매우 진지하다. 예측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낯선 실험에서 오는 조심스러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히 최근에 와서의 실험은 그의 느낌을 거의 적중한다. 그의 계속된 연구와 노력에 대한 연륜이 있었기 때문일 게다. 재료와 색상 선택의 자유로움과 전원 생활이 주는 느긋함이 어느새 작품으로 나타난다. 점점 잊혀지는 자연에 대한 안타까움과 이곳 생활에서 느낀 자연의 편안함이 동시에 그림으로 표현됨을 볼 수 있다. 색채 또한 맑은 공기만큼이나 선명하고 밝다. 그의 스케치북 속에 나타난 일련의 변화들을 그는 하나의 형상을 갖고 요리조리 다른 표현 방법들을 구사해낸다.
사회의 변화 따라 조금씩 느낌을 달리하는 그런 모습에서 그는 그림에 대한 다소 치기 어린 재미도 맛본다. 이처럼 흥에 겨워 그려대는 그림인지라 그의 작업 과정과 작품은 매우 생생함을 전해준다. 황창배 씨의 작품 세계는 한마디로 해서 기운 생동의 미학에서 출발합니다. 특히 최근에 그의 그 실험 정신은 아주 활발하게 나타나면서 기운 생동의 그런 그 미감이 공간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운 생동이 수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것이 긴장되면은 자연히 모노크롬적으로 그리고 수북이 강렬하게 나오게 되지만은 공간적으로 확대하는 경우는 상당히 색채라든가 혹은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그 형태라든가 혹은 뭐 신화 전설 혹은 우리 문명권에서 기포와 같은 것들 그런 그 기호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기운 생동의 미학이 훨씬 더 과거에 우리가 문인화 시대의 그 정신 위주의 그런 그 기운 생동의 세계에서부터 활발하게 공간으로 일상적인 그 공간으로 확대하는 그런 그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상당히 과거 60년대 우리나라에서 수목 운동을 하던 세계하고는 저는 다른 면모를 보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 그는 화실 옆에 있는 작은 텃밭을 일구는 재미에 또한 빠져 있다. 작은 씨앗에서 내미는 생명의 신비가 그를 잡아끄는 것이다. 자연, 이곳에 와서 함께 숨쉰 지 어느덧 1년. 조금씩 도시인의 냄새가 빠져나가고 그의 생활이 자연 속으로 스며들수록 그에겐 묘한 변화가 또 하나 찾아들었다. 자연을 담아내고 싶다는 충동이 그의 의식을 다시금 깨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그가 그리는 요즘의 그림에서는 현실에 대한 작가적 분석이나 고민이 별로 담겨 있지를 않다. 삶에 대한 본질의 강한 의문이 자연과 함께 담겨 있을 뿐이다. 제가 이제 다른 데 신경 안 쓰고 그림만 그리게 되니까는 얻어지는 좋은 점이라는 건 역시 몸이 릴렉스, 몸이 아주 편안해지면서 그림이 이렇게 무리하게 튀어나오는 것 같지 않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림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기분 같은 거를 느끼는 장점을 느낄 수 있고요. 근래에 여기 와서 이 그리게 되면서 또 한 가지 달라진 점은 시간적 여유가 있고 좀 느긋해지니까는 입체적 좀 만드는 일을 하고 싶은 충동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난 한 1년간은 반입체 작업을 제가 해왔습니다.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일을 해왔는데 근래 와서는 조금 뭐 만들어서 붙이고 말리고 하면서 그런 제작 과정이 상당히 길면서 작업의 리듬이 좀 깨지는 것 같은, 그래서 흥이 좀 반감되는 듯한 느낌 같은 걸 요새 좀 받았어요. 그래서 바로 얼마 전서부터 다시 평면 작업을 해 들어가니까 작업의 순환이 빨라지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막 흥이 나는, 막 이렇게 좀 이렇게 흥나서 춤 막 추고 막 즐거워서 춤추는 그런 기분 같은 걸 다시 좀 찾는 그런 기분이에요. 이젠 그 어떤 것도 의도치 않는다. 그저 가슴 속의 열기가 손끝에 전해져 만들어지는 행위에 충실할 뿐이다. 그동안 무수하게 되씹었던 자유롭고 싶다는 말. 이제서야 비로소 조금은 그것이 무언지 느껴지는 듯하다. 화가 황창배는 다시금 작품 속에 자신을 심으며 완전한 자유를 위해 붓을 놀린다. 그 끼에 넘친
자신 그대로의 가슴을 담아내기 위해서. 시름조차 쓸어가는 바람이 그려져 있다.